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9만여 명 중 59.6%인 29만여 명이 참여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지사는 58.17%인 17만 2천여 표를 얻어 33.48%를 획득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열린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53.88%로 35.45%인 이낙연 전 대표에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4.9%, 이낙연 전 대표 34.33%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0% 이상 더 벌어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본선 직행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다음 주 경기 서울 지역 경선과 61만 명의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석에 이은 10월 연휴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큰데요. 선원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8월 근해업 출항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도내 선박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 선박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해안에 조기와 꽃게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배가 몰리자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조기와 꽃게잡이가 한창인 전남 서해안. 이맘때면 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배가 몰려들어 조업에 나섭니다. 이들어서는 선원 10여 명이 일주일 이상 함께 생활하며 조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목포에서는 타 지역 선적 승선원 3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원들의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는 검사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출항전 검사만 이뤄질 뿐입니다. 들어올 때는 따로 안 해요? 전남 지역 항해 타 지역 선박들의 입항이 줄이는 시기이다 보니 어민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전남 선적의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승선원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선박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타 지역 선적 선원들이 전남에 입항해 위판장이나 식당 등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 반려배들은 진짜 있잖아. 반려배들만큼 이거 다 지켜나가는 거 없어. 지역마다 적용하는 행정명령이 제각각이다 보니 조치를 강화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광산구 외국인 관련 확진자가 3명,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 1명 등 모두 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명 등 모두 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순 모 고등학교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80%를 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자정 기준 도민 147만 2,144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빠른 80%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는 현재 2차 접종률은 59%로 이달 말 80%까지 끌어올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체 휴일인 4일 월요일에는 올해로 29회째인 임방울 국악제의 본선 무대가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사흘간의 경연을 마무리하는 본선 무대에서는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새로운 판소리 명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5일 화요일에는 전라남도의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최근 국가계획 우선순위 사업으로 확정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과 총 사업비 2조 300억 원 규모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2025년 개통, 신안 추포도와 비금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민선 7기 전남도의 SOC 핵심 성과가 도민들에게 보고됩니다. 7일 목요일부터는 광주 전남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7일 여수와 목포 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12일 광주 전남 교육청,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5일 전라남도, 19일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 공공기관들이 연이어 국감을 받게 됩니다. 특히 6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 책임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일에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해 10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재난 속에서 시행된 각 도시의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에서는 문학 박람회가 열립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인데요. 박화성, 차범석 등 지역 출신 대표 문인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연극 등 공연과 전시, 강연들이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8일 목포에서는 한국섬진흥원이 문을 엽니다. 목포 사막도에 자리 잡은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5년 동안 4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10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순천 송광사와 구례 화엄사 등 전남의 주요 사찰을 거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순례단원들은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재를 돌아보며 부처님의 자비와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들과 일반인 불자 등 90여 명이 참가한 순례단이 구례군 화엄사에 도착합니다. 지난 1일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된 여정은 오늘로 사흘째. 벌써 7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물집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지만 불교 중흥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그 큰 염원을 갖고 걷는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고,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송광사를 시작으로 화엄사와 합천 해인사를 거쳐 양산 통도사에 이르는 총거리 423km, 18일간의 일정입니다. 묘하게 동서로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같이 아마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례단은 18일간 12개 시군과 유서 깊은 9곳의 사찰을 거치며 자비롭고 평등한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은 코로나로 지친 이 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떼어줄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알리는 대표적인 순례길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얼마 전 100년 뒤 광주의 인구가 35만 명으로 줄고 일선 시군구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란 감사원의 예측 보도해드렸는데요. 수도권 집중화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서 전남의 소멸 위기감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418.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 데다 앞으로 30년 뒤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여수와 순천, 광양, 목포 등 4곳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빚어진 문제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지방 소멸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가 줄어든 전남 시군의 인구 유출 지역을 살펴봤더니 수도권과 광주에 집중됐습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농촌과 지방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의 공간으로 재전환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기감이 커지면서 21대 국회 들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5개. 저출산, 고령화 등 자연 감소와 함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사회적 유출이 지방 소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개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이 추진이 되게 되고 또 인구 유출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입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돼야 본격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발의된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에 길게는 1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5.18 당시 광주 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문화방송 건물에 들어가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불을 질렀다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의 터빈 가동이 멈췄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늘 낮 12시 5분쯤 한빛원전 2호기의 터빈 제어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수동으로 터빈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 측은 문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대체로 맑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 낮 기온은 광주 30도, 여수 27도 등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